자,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엘니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 자, 이 엘니뇨는 사막화와 엘니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사막화부터 볼 건데요. 이제 사막화라는 건 뭐냐면 이제 지구에 점점 사막이 더 많아진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막은 위도 30도 부근에 굉장히 좀 많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그 지구를 보시면 이제 30도 부근에서 어떻게 되냐? 하강 기류가 생겨요. 하강 기류가. 혹시 이제 중등과학 때 이제 기권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강 기류가 생기면 그걸 고기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압이 되면 이제 그 날씨가 맑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좀 건조하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도 30도 부근에서 이제 그런 이제 하강 기류가 생기다 보니까 날씨가 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그 30도 부근에 이제 좀 사막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있던 사막들은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된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인으로는 이제 자연적 원인과 이제 인간에 의한 원인이 있는데 뭐 자연적인 원인으로 보시면 뭐 가뭄이 좀 길어진다라든가 이제 강수량이 좀 감소한다라든가 아니면 기온이 좀 상승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자연적인 원인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뭐 컨트롤하기 어렵지만 인간에 의한 그런 원인은 좀 우리가 컨트롤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과도한 방목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동물들에게 이제 그런 풀을 막 뜯어먹도록 막 시킨다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풀을 뜯어먹겠죠. 그죠? 뭐 그렇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무분별한 산림벌채 그래서 뭐 숲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나무들을 막 베어 없애버린다거나 또 뭐 그렇게 하면서만 이제 그걸 농장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가 있던 데를 다 베어버리고만 이제 뭐 그냥 농작물을 심는다거나 그래서 과도한 경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사막화의 원인으로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막화라는 건 이제 그 사막들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막에서 살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막아야 되겠죠. 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나중에 뭐 생태계 문제라든가 아니면 식량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연관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도 있죠. 이제 그 황사의 영향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모래먼지 같은 경우 사막이 더 많아질수록 더 이제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막화를 좀 막아야 된다라는 거. 자,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엘니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 자, 이 엘니뇨는 이제 그 원인이 뭐냐? 자, 뭐 일단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무역풍. 이 무역풍이라는 게 뭐냐면 저위도 지방에서 이제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있어요. 예, 그 거대한 바람이 있는데 요걸 무역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용승이라는 거는 이제 그 바다 밑에 있는 그런 차가운 바닷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차가운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에 그 지역의 표층 수온은 낮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용승이 적어진다면 그 지역의 표층 수온은 따뜻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거 좀 봐두시고요. 자,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무역풍이 잘 붑니다. 잘 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던 따뜻한 물이 일로 많이 가겠죠.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따뜻해지고, 그쵸? 이 부분은 요 따뜻한 물이 많이 일로 갔으니까, 서쪽으로 많이 갔으니까, 바닥에 있던 차가운 물들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는 시원해집니다. 차가운 물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낮아져서 이 부분은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따뜻한 물이 많이 밀려왔기 때문에 따뜻해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강 기류가 생기니까 차가워서 하강 기류가 생기니까 여기서는 건조하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따뜻해서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구름이 많이 생기고 비가 많이 올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무역풍이 좀 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해질 때가 있다. 자, 참고로 이 그림의 화살표가 잘못됐는데 이게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화살표가 이쪽 방향입니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역풍이 좀 약해졌어요. 무역풍이 좀,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있는 따뜻한 물을 끝까지 쭉 밀어줘야 되는데 많이 못 밀어줘요.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따뜻한 물이 여기 많이 남아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원래 여기서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많이 못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역의 표층수온이 올라가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가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상승 기류가 생기고 여기서 비가 많이 오겠죠. 그쵸?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원래 따뜻한 물이 많이 밀려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어떻게 돼요? 이제 표층수온이 높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강 기류가 좀 생기면서 어떻게 된다? 여기는 건조해진다는 얘기야. 건조해진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서태평양이랑 동태평양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수온이 좀 높습니다. 수온이 좀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이제 그 여기는 조금 이제 그 강수량이 좀 많아져요. 강수량. 강수량이 좀 많아요. 근데 엘니뇨가 되면 어떻게 되냐? 수온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하강 기류가 생기다 보니까 강수량이 줄어들어요. 강수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 가뭄이 일어나죠. 가뭄이 일어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동태평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동태평양에는 수온이 표층수온이 낮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건조했었잖아요. 비가 많이 안 오고. 근데 엘니뇨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수온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강수량이 증가한다. 그러면서 여기는 어떻게 된다? 이제 홍수가 일어나겠죠. 홍수가. 그쵸?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이랬는데 어떻게 된다?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요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엘니뇨가 일어나면 피해를 받겠죠. 엘니뇨의 피해로 이제 예시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태평양에서 어획량이 감소하는 걸 또 이렇게 예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고기가 좀 덜 잡힌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바다 깊은 곳에는 이제 그런 그 영양소들이 많이 있어요. 무기염류 같은 그런 영양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용승을 하면서 같이 올라와야 되면 용승을 하면서 같이 올라오게 되면 이 이제 영양소들은 이제 플랑크톤들이 먹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플랑크톤이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먹으러 이제 물고기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물고기들 많아지니까 이제 어획량이 증가하겠죠. 근데 이제 이 엘니뇨가 일어나면 이제 용승 자체가 많이 이제 줄어드니까 이 영양소들이 많이 위로 못 올라오겠죠. 플랑크톤도 많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먹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물고기들도 많이 못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획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